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여전히 조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새벽에 뉴욕 시장이 어느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우리 시장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것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약보합권 수준 2,565포인트 선에서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0.6% 하락했지만 850선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납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 뉴욕 시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역시 하락이지만 좋은 종목들이나 이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엔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또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르게 차익 실현하면서 또 수급이 옮겨가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오늘 하루 1시간 사이에도 빠르게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런 종목들 저희가 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과 수익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파워10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드리고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FP와 그리고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조합이네요. 윤반조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가져오셨죠? 왜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두 분 다. 어제 오늘까지 힘들었습니다. 네, 윤여민 FP는 일주일에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한일사료와 노바텍, LX세미콘,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FP의 픽은 덕산네오룩스, 넥슨게임즈, 네오팜, SK네트워크스, 펜오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릴레이로 시작해볼 텐데 먼저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예, 이 한일사료는 그 배합사료 생산 판매 업체로서 그 추구사료나 양계사료 그리고 벤처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사료, 그러니까 곡물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윤 대통령이 식량 위기 국가에 대한 쌀 지원 규모를 좀 늘리겠고 또한 국가 간의 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좀 일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이제 G7을 통해서 기후 클럽에 이제 앞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올해 좀 장마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한 그 지금 슈퍼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식량난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사료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협정이 60일로 연장이 돼서 사실상은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다소 좀 모멘텀이 소멸됐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는 있지만 네. 60일 이내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러시아가 협상 카드로 또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장마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된다 한다면은 식량난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융합되면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한일 사료, 곡물과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좀 추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FP님은 첫 번째 종목 뭐죠? 네, 첫 번째는 뭐 좀 덕산네오록스 좀 말씀을 좀 덕산네오록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뉴스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대장주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가지고 나왔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좀 실적이 나왔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금 하회하는 좀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바로 이제 중화권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이제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 그래도 한 22% 정도 지금 중화권 쪽의 어떤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중국의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뭐 IT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뭐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 제가 볼 때는 네. 적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에 대한 예상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전체로 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 한 2,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어쨌든 올해 대비했을 때 거의 한 43% 이상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하는 좀 그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는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어떤 휴대폰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차량용까지도 좀 제가 볼 때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저효과도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디스플레이는 좀 계속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덕산네오룩스 디스플레이 쪽도 역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이 노바텍은 그 연구자성 및 관련 응용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전장 부품용의 MPS 등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이 기업의 경우에는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보다는 사실상 테마로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그 테슬라가 페라이트 소재 대체 고민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G7 이후에 중국도 역시 히토류 자원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또 뭐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어느 연계점이 있냐라고 좀 살펴봤을 때는 지난 4월에 관계사 그 노바텍 그 커승을 통해서 커승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오디뮴 그 자석 블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히토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히토류 제한 시에 일시적인 테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4월부터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좀 한 번 정도 크게 나왔을 때 한 32,000원 부근에 윗골이나 또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바텍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이제 넥슨 게임즈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넥슨 게임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약간 게임주를 조금씩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게임주 내에서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1분기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뛰어난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래도 뭐 한 50% 정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좀 경쟁력 있는 어떤 게임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일본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주년 업데이트가 있었던 블루 아카이브 매출이 상당히 좀 흥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자체적으로 좀 추정이 되었을 때 1분기 지금 일본 내에서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0% 이상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조금씩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부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판호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인기가 동아시아권까지도 충분히 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좀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과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단은 내년에 그러니까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단 내년에 좀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게임주 내에서 넥슨 게임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중에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정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이 LX 세미콘은 그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업체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그 패널 구동 또한 IC 및 그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 좀 어느 정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즉 차량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적은 매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기준 매출액이 그 5,214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한 10%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9%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실적은 그렇게 좀 크게 기대를 하진 못했지만은 오히려 그 기대치보다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황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 한다면 LX 세미콘에 대한 흐름들이 점차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와도 모바일 OLED용 그 DDI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 가지 모멘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한 차량까지 같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 그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 유입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올해 2월부터 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줬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달부터 지금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대표님. 네, 세 번째 종목 네오팜 좀 말씀을 좀 네오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좀 좋아하는 화장품 섹터에서 좀 탑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아토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약이 상당히 유명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화장품 사실은 좀 약간 이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에서 좀 어느 정도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 하지만 약간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실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좀 연결 매출했을 때 한 240억 정도, 영업이익 70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1,500억 이상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신사업에 대한 준비도 좀 잘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여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던 제로이드 관련돼서 실손보험 청구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가 됐다는 점, 결국 이제 악재를 털었다는 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한 250억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제로이드뿐만 아니라 마토팜 같은 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좀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좀 상당히 중요한 건 좀 경쟁사 대비 상당히 주가가 좀 낮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평가 매력까지도 같이 있는 이 네오팜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네오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종목 소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두 분이
시간을 제일 잘 맞추는 전문가분들 중에 탑2, 탑5 안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맞추니까 노잼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오버해서도 더 많은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그 네 번째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인데 네. 이 텔레칩스는 차량용 그 반도체 펠립스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는 현대, 기아차 등의 좀 그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레퍼런스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1년 5월 그 차량용 MCU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서 시범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요 주주를 살펴보니까 LX 세미콘이 또 주요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그 종목과 지금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2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6% 증가를 했고 또한 매출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괜찮은 편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ADAS라고 있는데 이게 운전 중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그 인지해서 이제 그 인지하는 장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제어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MPU 그러니까는 신경망 그 처리 장치가 있는데 그걸 적용한 ADAS 반도체 칩을 좀 구현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텔레치스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고 또한 자율주행과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차량용 응용 제품 확대를 통해서 매출이 좀 앞으로 좀 기대되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좀 네.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는 좀 쉬어가지만 그래도 좀 유망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네, 네 번째 종목 SK 네트워크스 SK 한번 네트워크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갖고 온 종목들 대부분 좀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1분기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31억 정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2% 이상 좀 성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실적이 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워커홀 쪽 관련돼서 좀 해외 관광객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또 이제 인천공항의 영업의 정상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흑자 기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1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렌터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제주도 같은 데서 렌터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아직 뭐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많이 좀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또한 역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혜택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신규 사업으로 보는 게 이제 민티시라는 게 있습니다. 민티시라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사 대리점 가면 이제 중고폰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구입을 하게 네. 처리를 할 때 나오는 기계가 이제 민티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티뿐만 아니라 일렉티크 같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좀 런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이익도 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네트워크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칩스앤 미디어 가져왔고요. 칩스앤 미디어. 네, 이 칩스앤 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IP 전문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결국 비디오 IP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이 기업은 매출 원가가 제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을 통해서 라이선싱을 통해서 매출이 나와주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결국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동사는 그 IP 기술 영상 처리에 특화된 MPU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는 전 그 종목이었던 텔레칩스고요. 결국은 지금 LS 세미콘,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 세 가지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적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1분기 죄송합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1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45%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 AI 산업용 데이터 센터 내 영상 처리 수요 증가에 따른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 칩인 그 GPU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라이선스 그 매출이 증가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적인 부분들이나 재무적인 구조가 굉장히 상당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 등을 통해서 중국 수출 제한 속에 좀 반사 이익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좀 상용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국에서도 문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다만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좀 거세게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좀 더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는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종목을 소개해주고 계신 반종민 소장님. 자, 다음 윤여민 FP님의 5번째 종목 뭐죠? 네, 일단 5번째 종목은 펜오션 좀 말씀을 펜오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쪽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 펜오션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1분기 실적 뭐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이 펜오션 같은 지금 해상 운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건 BDI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BDI 지수가 좀 약간 드라마티컬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작년 4분기에서 1분기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평균 한 1000포인트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2월 중순부터 좀 약간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3월부터 다시 제대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중순 현재 지금 1500포인트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거의 뭐 이제 50% 이상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일단은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 뭐 건설 경기라든지 철강의 수요가 조금씩은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화문선 이제 어떻게 보면 물동량 둔화 같은 경우도 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하반기에는 좀 BDI 지수가 좀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펜오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펜오션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3차 거래도 여전히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에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우리 증시, 코스피는 0.29% 하락한 2,5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하락한 854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의 온기를 불어넣어줄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이 식량 비료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밀 생산량이 1963년 이래로 최저치가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고 있나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가뭄 혹은 홍수로 인한 여러 가지 기후 위기들의 징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극심한 가뭄과 냉해로 인해서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미국의 농업부도 공식적으로 겨울밀의 재배 면적이 33%는 올해 버려질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냈습니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상기후로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누보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2,4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11%로 7,600원 선, 팜스토리가 4%, 그리고 한일사유는 3.8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재건 관련주 여전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5,000개 제겁사업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한국의 통째로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추진할 재건 사업 5,000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정부와 공유하겠다라는 업무 협약을 어제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꿈, 드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느 재원이 필요한지, 또 어떤 재건 사업이 필요한지 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재건 사업들의 관련주들이 오른 바가 있었는데 오늘 해당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삼부토건 현재는 이 장 초반보다는 조금 이 강세 흐름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5% 오른 2,090원 선에 진행되고 있고요. 범양건영도 현재 1.61% 오르면서 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SY도 1.4%, 남광토건이 1%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DYD는 장 초반에는 상승불이었지만 현재는 8%로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사찰단들의 본격 활동이 시작된 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구제역 테마에 이어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대처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모멘텀까지 앞두고 있는 수산 쪽이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집요하게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한 바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강경하게 수입 금지를 지속적으로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완화의 시그널을 보내고자 사찰단을 내일 일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오염수 정화 과정과 오염수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해당 부분들을 꼼꼼히 살핀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수산 쪽에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CJ시푸드가 4.7%로 현재 3,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성기업과 동원수산 오늘 강보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주시푸드는 0.7% 하락하면서 5,7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스페이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저희가 또 10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궁금하다. 매수가, 목표가 아니면 손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자,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됐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면요. SPC 삼립과 SFA, CIS, 유진테크, 바이오톡스텍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FP의 픽은 SK 바이오팜, 리노공업, 파워로직스, 원익QNC,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두 분이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조금의 오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반 소장님의 6번째 종목 뭐죠? 네, 6번째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 네, 사실 뭐 저는 이 군것질이나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외모와 다르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네. 베이커리 및 푸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실상 뭐 파리바게트든 뭐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기업이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6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2% 이제 증가를 했는데 사실 핵심 사업인 그 베이커리 부분과 그 베이커리 부분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단체 급식과 그 외식 수요의 확대를 통해서 식자재 매출이 매우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기업은 뭐 제가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작년에 그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불매 운동 네. 등이 이제 펼쳐지면서 주가가 매우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초에 봤을 때는 작년에 악재에 대한 주가가 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상 4월부터 기관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이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게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통해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됐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 기업 역시 그 물가 상승분에 따라 매출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좀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지금이 매수 땡.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PC 삼립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주가가 그런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고, 또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좋은 또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윤여민 FP님. 일단 시간을 초과하면서 약간 좀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6번째 종목 SK 바이오팜 좀 말씀을 SK 좀 바이오팜.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FDA에서 좀 승인을 신약으로 승인받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좀 거의 최초의 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약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까지는 좀 적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에스코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처방이 좀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미국에서 좀 인지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정상 궤도가 좀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은 나오지만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에 대한 부분에 올해 좀 상당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지금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처방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게 된다면 신규 브랜드 처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지금 처방 수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전분기죠. 4분기 대비했을 때 13% 이상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뭐 미국에 있는 인지도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이 가다 보니까 뭐 이제 비대면 영업이나 대면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엑스코프리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이 엑스코프리가 결국은 이제 좀 확대가 좀 적용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K 바이오팜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SFA고요. SFA.
예, SFA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및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반도체와 연계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그 차량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확대를 하면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수준은 그 5,803억 원 달성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2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아닙니다. 그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 증가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연간 수주액이 약 1조 원 가량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실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48% 정도 감소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는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긴 했지만은 충분히 하반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중에는 국내외 그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산업 분야의 스마트화된 그 제반 공정 물류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국내 정책적인 부분들 또한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대기업 투자의 분야까지도 확대되면서 가치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다양한 테마가 여기에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SFA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바로 갈게요. 다음 네, 7번째 종목 리노공업 좀 말씀을 리노공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탑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좀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망치를 좀 밑도는 실적을 좀 발표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견조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위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이제 뭐냐면 어쨌든 판매는 어쨌든 저조했지만 판가에는 없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포고핀 소켓 시장에서 그래도 동사가 어떻게 보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재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북미 쪽 그다음에 중화권 이쪽 관련돼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좀 주시가 좀 일어나고 상황인데 어쨌든 애플도 3분기 특히 이제 중화권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살아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2분기를 좀 지나서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1분기가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1분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최근에 보게 되면 5월 지금 16일 최저점을 좀 찍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하반기에 이런 좀 스마트폰 이외에도 XR 생태계가 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좀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이 제가 볼 때 매수 타이밍이 네.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노공업 반도체 쪽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셨네요.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되게 주가가 안 가고 있는 CIS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 CIS 가져오셨죠? 네, 이 CIS는 사실상 제 SFA와 또 연계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참고로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2차 전지 그 전극 제조 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요 거래처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노스볼트 등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유가 그 지난 9일에 그 전환가액이 1,227원 되는 약 15억 정도의 추가 상장 그 국내 사모에 대한 시비 전환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조정이 더 나와준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4월에 그 500억 원 가량의 그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SFA에 제3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사의 최대 주주는 SFA로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그 SFA에 대해서 수주가 상당했다라는 좀 말씀을 포인트로 잡았을 때
CIS도 역시나 같이 좀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봤을 때는 재무적인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SFA가 그 당시 그 주당 발행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11,780원이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주가의 그 바운더리 안에 지금 근처에 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땡? 네. 네,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매수할 찬스다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CIS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FP님 바로 다음 종목 할게요. 네, 8번째 종목 파워로직스 한번 좀 파워로직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돌파 매매의 어떤 자리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지금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84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좀 메인이긴 합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메인이긴 한데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어쨌든 좀 1분기에 그래도 다른 업황에 비해서 좀 잘 팔렸다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날랐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부터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배터리 팩 관련된 부분,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같이 엮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국내 향으로 해서 좀 매출이 나왔고 2분기부터는 지금 해외향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2분기 때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어떤 뭐 버스라든지 어떤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동기계라든지 뭐 트럭 같은 쪽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이 업종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쪽 여기 또 ESS까지 좀 더 연결이 되면서 일단은 배터리 팩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폐배터리 관련 유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유진테크고요. 유진테크. 그러니까 반도체 방막 형성하는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계속 좀 반도체만 갖고 오긴 했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지금 수급 형태나 추세 현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글로벌 매출체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황만 좀 회복이 된다 한다면은 주가의 탄력성은 매우 상당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최대 고객사였던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수주를 좀 확대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유진테크를 통해서 삼성전자 수주를 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좀 상당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에 그 조정 후에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유입이 굉장히 좀 상당했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지난주부터 우상향 추세가 전향이 되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이점이 된다 한다면 지난 11월부터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좀 관점을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진테크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계속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은요? 네, 저도 좀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네.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원익 QNC, 전통적인 소부장에서 뭐 고유명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이제 반도체 업황에 좀 불황에도 불구하고 1분기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일단은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2%,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일단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번 분기에 코어스틱 좀 인수를 했죠. 코스틱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연결 매출을 좀 잡혔다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모멘티브가 좀 인상된 판가로 제품을 좀 판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좀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온기 있게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쿼츠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모성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가동률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의 감소세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쿠어스틱이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처리 했습니다만 이 쿼츠 매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기미를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좀 부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전사적으로 봤을 때 올해 좀 실적 자체는 좀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이 아웃퍼폼한다.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편안하게 좀 매수하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원익 QNC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QNC까지 반도체 종목들 쭉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인데 바이오톡스텍.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FP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을 좀 얹어보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바이오톡스텍 그러니까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실물질 개발 과정에 통해서 비임상 연구를 좀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이 기업은 셀트리온이 11%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성장성에 대한 또한 주가에 대한 반영을 했을 때 이 바이오톡스텍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이죠. 그 미국의 CSSI 라이프 사이언스와 라이프 사이언시스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신약 개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국 FDA의 인허가 관련된 컨설팅 협력 서비스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행 및 공동 영업 및 홍보 활동 등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셀트리온의 그 수혜에 대한 기대 가능성인데 셀트리온이 지분을 투자해서 주주 자격으로 있는 바이오 기업은 이 동사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09년 그 7월 이후로 아직까지 좀 지분을 보유로 하고 있고 매도를 한 시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공격적인 M&A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지금 셀트리온과 관련된 연계를 봤을 때는 핀란드와 관련된 기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네. 아, 좋은 내용 많이 알려주셨는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톡스텍 마지막 종목으로 설명해 주셨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윤여민 FP님의 마지막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가야 네. 이 바이오톡스텍도 잘 갈 텐데. 네, 맞습니다. 자, 질문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주셨습니다. 네. 안정인 님이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길게라기보단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를 좀 제가 볼 때는 터닝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셀트리온 이제 제 그룹주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제 셀트리온 그룹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여기다가 저는 이제 10월, 11월에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셀 3사 합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뭐 너무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올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상당히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좀 나왔는데 저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기에 첫 5천억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1분기 매출이 5,036억인데 분기에 5천억이 넘는 실적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이 자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주기를 좀 그어보게 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항상 셀트리온 그룹주가 항상 대장으로 올라섰다는 점, 여기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주도를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특히 이제 뭐 올 하반기에 유플라이마 관련돼서 미국 시장에 론칭할 계획도 있고요. 또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신약 허가까지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50에서 80%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 올 하반기에 분명히 좀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명히 좀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총 2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죄송합니다. 마지막 종목인 바이오톡스텍입니다. 네. 바이오톡스텍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윤여민 FP님은?
네,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토픽이 이제 셀트리온스 케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잘 봐야 된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톡스텍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좋은 자리 한번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